가시죠. 어째 정상이 없노. 네, 역할문 역자를 만들기 프로젝트 역사를 친절하게 들려주는 방송 에라 모르겠다 시즌 2 제 10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버입니다. 반갑습니다. 밥쌤입니다. 네, 네. 오늘은 유명한 네. 나도 알아. 아 그쵸. 네, 김구 선생님. 김 선생님 호. 백산. 백산은 안희재 선생님. 아이고 너무 많이 배웠네 이제. 잠깐만 있어봐. 도사 아니다 안창호. 잠깐. 백까지만. 백범. 그렇지. 백범 김구 선생님. 백산 안희재 선생님을 기억한다고요? 안희재는 몰랐어. 아 그렇군요. 백산만. 백산 안희재 백자 선생님. 돌림으로 뭔가 했을 뿐. 백산 안희재 선생님 들려주면 기억할 걸요. 뭔가 여기 경남의 독립운동가 네. 노블리스 오블리주 했던 아마 그것도 제가 시즌 2 중에 한 번 더 다루지 않을까. 왜냐하면 경남의 독립운동가이기 때문에. 백산 도산 다 나오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독립운동가 네. 김구 선생님을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구 선생님 하면 뭐가 생각나요? 안경. 안경 좋습니다. 내가 오늘 김구 안경 안 끼고 왔네. 그러니까. 아무튼 누나 끼고 있는데 아무튼 동그란 안경. 네. 네. 동그란 안경. 백범일지. 백범일지. 일기를 쓰셨죠. 글씨체가 있어요. 폰트가 있는 거 알아요? 맞아요. 폰트? 맞아요. 어제 도립미술관 갔는데 그 김구 선생님 필지가 있었어요. 필지? 그러니까 그 필체가 적힌 뭐 김구 그러니까 임시정부 인사들이 쓴 것들을 전시해놨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폰트로 있다고. 네. 워드에 쓸 수 있는. 그 중에서도 참 김구 선생님 필체가 너무 좋아서 좋으세요. 요새 맞아요. 자주 쓰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또 폰트가 기억이 나는군요. 안경과 글씨체, 백범일지. 한복 두루마기. 제가 이제 올 가을에부터 입고 다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신발도 좀 많이 신어라. 알겠습니다. 네. 네. 신발 화려하게 노란색으로. 진짜. 네. 그렇습니다. 네. 요 정도 생각나시는군요. 네. 일단은 아는 게 없구나. 아는 게 아니었어. 네. 김구 선생님 하면 맞아요.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게 맞죠. 안경, 뭐 글씨, 사진, 그 얼굴, 두루마기, 그리고 종교인이세요. 종교인이세요? 무슨 종교예요? 다 있어요. 동학으로 시작해서 불교 갔다가 기독교까지 모든 종교를 섭렵하셨어요. 이야. 종교인이시고 어떤 계기였을까? 그다음에 동학이 뭐야? 동학은 이제 우리나라 종교죠. 우리나라 종교인데 뭐 곰 믿어요? 곰? 아니요. 곰이 사람 된 거 믿는 믿고 그거야?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최재우가 이제 최초의 교조인데 네. 이 유학과 이제 그때 당시 들어온 천주교, 그다음 도교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우리한테 맞는 형태의 종교를 만든다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동학이에요? 네, 이제 천주교를 서학이라고 불렀거든요. 동학. 나중에 그게 이제 천도교가 돼요. 천도교. 들어봤어요. 천도교. 네, 천도교가 이제 동학이 전신인 거죠. 그렇구나.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이제 몰락한 양반집. 김구 선생님 집안이 왜 몰락했는데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뭐 그때 당시에 사실 그 1876년에 태어나셨는데 1876년이면 강화도 조약 맺었을 때거든요. 그때니까 아직까지 조선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몰락하지 않은 양반이 좀 드물어요. 거의 대부분 안동김 씨나 풍양조 씨를 제외하면 세도 정치 기간 동안에 거의 대부분 몰락한 양반들. 그 시대가 그 시대가 되는구나. 그렇죠. 네. 인 거죠. 그래서 이승만하고 연배가 비슷하신데 똑같이 이제 과거 시험도 보시고. 이승만이 과거 시험을 봤어요? 둘 다 과거 시험엔 낙방하죠. 떨어져요. 그 시대야? 네, 그 시대예요. 과거 시험 되게 김구 선생님이 더 옛날 같아요. 그래요?
과거 시험 거의 다 낙방하시죠. 다 거의 다가 아니라 다. 과거를 친 세대죠. 사람이구나. 과거 제도가 네. 과거 시험 제도가 이제 가보개혁 때 없어지거든요. 그건 이제 다음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네. 1895년인가 그때 없어져요. 네. 과거제가 공식적으로. 왜 없어지냐? 이 김구 선생님이나 이승만 같은 사람이 떨어지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데 관리들한테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붙지 않습니다. 이미 그래요. 그냥 네. 능력 본위의 어떤 제도와는 다르죠. 그래서 이제 여러 번 낙방을 하시고 이제 단념을 하세요. 안 되겠구나. 네. 돈을 쓰지 않으면. 뭐 그 정도.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한번 다뤄볼게요. 1876년 8월 29일 날, 와 나라 뺏긴 날하고 같은 날에 날짜가 같네요. 이제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나셨어요. 북한에 지금의 북한의 황해도 해주. 원래 북한에서 태어나셨구나. 네, 태어나셨어요. 15세 때 이제 한학 그러니까 한문이죠. 를 배웠고 이제 18세 때 1893년에 이제 동학에 입교를 해요.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학 농민 운동 있죠. 네. 그게 요로부터 딱 1년 뒤에 일어나는데 네. 접주셨기 때문에 이제 동학 농민 운동을 지휘하고 이끄셨죠. 19살 주제에. 네. 19살 때 동학 농민 운동을 지휘를 하다가 일본군한테 쫓겨요. 이제 저놈 잡아라 하겠죠. 이제 왜냐하면 지도자였으니까. 네. 그 지역의 그치. 동학의 지도자였었거든요. 네네. 일본군한테 쫓겨가지고 만주로 도망가요. 만주로 피시나요? 네. 이게 북한이니까 가깝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만주로 피신을 해가지고 만주로 피신을 했으면 좀 조용히 계시지 의병단에 가입을 해요. 네. 이게 있잖아. 이게 조용히 하면 못 있더라. 이게 그냥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은 어딜 가나 가만히 못 있어. 맞아요. 그래서 이제 1년 뒤에 이제 귀국을 해요. 네. 그래서 안악으로 안악이라고 하면 이제 고향이에요.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가던 길에 치하포라고 하는 이제 항구죠. 네네. 항구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들어가려고 나룻배를 타려고 있는데 이제 일본인 스치다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건 설이 있어요. 일단 정설은 스치다는 군인이었다가 정설이고요. 이제 일본 애들이 주장하는 바는 스치다라는 군인은 없었다. 그냥 일개 일본인 상인이다. 어쨌든 스치다라고 하는 일본 사람을 그 김구가 때려 죽여요. 왜? 그 일본 군이니까. 김구가 볼 땐 일본 군이고 명성황후를 시해한 원수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그냥 일본 사람을 보고 때려 죽이거든요. 그래갖고 시체를 강에다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은 정설의 입장은 뭐냐면 군인을 우리는 지금 일본하고 전쟁 중이기 때문에 군인과 군인이 마주쳤을 때 군인이 군인을 죽이는 거는 의병이시니까 당연한 거다. 이거는 군대로서의 활동이었다. 고 이제 일본인들이 하는 얘기는 일본인이나 친일파가 하는 얘기는 그냥 일개 선량한 일본인을 지랄하고 있는데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선량한 우리 국민 안 괴롭혔나? 살해한 살인자다. 이래가지고 야 죽은 선량한 우리 국민 안 죽였냐고. 그렇죠. 죽어 다 살인자네 그러면 그래 살인자다 인정하고 누구도 살인자라 캐프지 뭐. 그 우리는 이제 그렇게 1대1 등치시키기 싫은 거죠. 우리가 싫어요. 아니 지금 말이 너무 웃기잖아. 선량한 일본 그냥 시민을 죽인 살인자다. 선량한 사람 죽이면 살인자다를 저가 입으로 말한 거잖아 지금. 그렇죠. 죽어는 선량한 사람 많이 죽였잖아. 그럼요. 그래서 우리는 걔네들 보고 살인자라고 하죠. 누구 보고 뭐라 하는 건데 지금. 우리는 걔네들 보고 살인자라고 하는데 걔네들도 김구 보고 살인자라고 하는 게 우리 싫은 거죠. 나 참 진짜.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펼쳤던 암살이나 이거의 대상은 항상 군인입니다. 전범들이에요. 네. 군인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일본인 이 스치다가 군인이냐 아니냐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강에 버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아주 당당하게 고향에 들어와가지고 머무르고 있으니까 당연히 체포가 되죠. 걔 죽였다고? 그래서 해주 감령으로 이제 감옥이에요. 감령이라고 하면 체포가 되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인천으로 압송이 돼요. 인천으로 압송이 돼가지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래서 곧 이제 사형 집행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고종이 특사.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고종 왕이었으니까 이제 특사로 풀어줍니다. 풀어준다기보다는 사형 집행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그 과정을 다룬 영화가 대장 김창수예요.
그런 영화도 있어요? 조진웅이 김구 역할로 나오는데 이때 김구의 이름이 아직까지 구가 아니거든요. 김구 선생님이 이름을 자주 바꿔요. 왜? 아 도망다니다가? 모르겠어요. 자기의 어떤 그건지 모르겠는데 김창암, 김창수 이렇게 이름 그다음 김구 이렇게 바꾸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김구 선생님 이름이 김창수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감옥 안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나머지 이제 조선인들이 억울하게 많이 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조선인들아 배워야 된다. 그래야 안 당한다라고 하면서 한글도 가르치시고 감옥 안에서 그다음에 이제 노동 같은 거 할 때 이제 그 조선인들 낙오되지 않게 이끄는 거를 다룬 영화가 대장 김창수거든요. 잘 만든 영화는 아니에요. 좋은 영화는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 감옥에서 있었던 일을 다룬 영화가 있어요. 이게 이제 대장 김창수인데 아무튼 그 이제 고종의 특사로 사형이 이제 집행이 중지가 되는 게 되게 극적으로 나와요. 그 영화에서. 사형되기 직전에 막. 아 진짜? 원래도 그랬어? 그건 모르겠어요. 고종은 왜 특사를 이제 억울한 사람이다. 억울하다고 인정을 한 거야? 고종도 일본 눈치를 보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했으나 어쨌든 특사로 집행이 중지가 됩니다. 저게 얼마나 다행이야. 그래서 이제 그러나 여전히 인천에서 이제 복역하고 있었거든요. 그 인천에서 복역하고 있는데 이 감령이라고 하는 곳이 탈옥이 쉬워요. 여기서 지금 적혀 있는 게 막 탈옥하여 뭐 이렇게 막 했다고 돼 있는데 막 쇼생크 탈출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탈옥이 굉장히 쉽습니다. 하든지 말든지 막 냅두던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그게 뭐야? 왜냐면 근데 왜 있어? 언제든지 뭐 잡아가둘 수 있다. 혹은 잡혀 나가봐야 두드려 맞는다. 뭐 이런 생각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공포심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때 당시에 감옥이라고 하는 곳이 감옥다운 감옥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탈옥을 해서 여기서 이제 공주 마곡사로 지금 절로 갔네. 충청도에 있는 공주의 마곡사로 들어가서 머리 깎고 중이 되십니다. 와. 근데 거기서 이제 불교를 한 1년 정도 공부를 하시다가 1년 만에 내려오세요. 1년 만에 내려오셔가지고 이거 아닌 것 같다 하더니 1903년에는 기독교에 들어가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미 동학, 불교 그리고 기독교까지 다 섭렵을 하셨죠. 1년. 네. 1903년이면 이 시기를 이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903년이면 어떤 시기냐면은 1905년이 을사조약을 맺었던 시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교권이 뺏기는 시기란 말이에요. 1903년이면 일본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 꺾었고, 네. 그로부터 한 10년 전에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꺾었고, 그래서 이제 러시아만 꺾어내면 이 조선이라고 하는 거를 맛있게 자기들이 삼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러시아하고 굉장히 미묘한 갈등을 벌이고 있었던 시기가 1903년이에요. 1903년. 네. 요 시기에 그러면 러시아하고 일본이 조선을 사이에 놓고 미묘한 갈등을 벌이고 있다는 거는 조선인들 입장에서는 무서운 상황이에요. 네. 저것들이 언제 우리를 침략할지 모른다. 저것들이 언제 우리를 그렇지. 침략을 일단 할 거지. 괴롭힐지 모른다. 누가 하든. 괴롭힐지 모른다 하는 상황이고 플러스 일본이 지금 조선에 들어와 있어요. 아주 깊숙이. 그리고 고종 옆에 상시 앉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친일파들이 드글드글 하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황무지를 개간했을 때 나오는 돈을 누가 갖고 간다. 금광을 채굴했을 때 나오는 돈을 누가 갖고 간다. 철도를 부설했을 때 나오는 돈을 누가 갖고 간다. 이게 조선의 권리여야 되는데 왜냐면 조선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조선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이 조선에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일본이 돈 받고 팔고 혹은 일본 증여가 갖고 가고 영국이 갖고 간다 그러고 미국이 갖고 간다 그러고 러시아가 갖고 간다 그러고 이러고 있는 이런 굉장히 처참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부 조선에 뜻있는 지식인들이 모여가지고 안 뺏기려고 완전 용을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끼리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용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1903년이면은 이제 일본이나 이런 여러 이제 서양 열강들한테 나라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나라뿐만 아니라 나라의 여러 가지 권리들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지식인들이 많이 애를 쓰고 있는 상황에 김구 선생님 뭐 하고 계셨냐? 이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이제 애들 가르치는 거 하고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 거 하고 이제 요런 거 하고 계셨어요. 교사로 계신 거죠. 교사로. 그래서 1909년에는 황해도 자기 안악 이제 자기 동네에서 이제 교사로 있다가 신민회 그 우당 이혜영 선생이 만들었다고 하는 신민회에 참가를 하십니다. 네. 참가를 하셔 가지고 이제 근데 그 신민회가 1910년에 해체가 되잖아요. 백오인 사건이라고 하는 걸 날조해 가지고 얘네들이. 네. 저번에 이제 지난 시간 우당 이혜영 선생 할 때 했잖아요. 다 체포가 됐었잖아. 근데 김구 선생님은 요때는 체포가 안 돼요. 뭐 미미하게 참여를 했거나 뭐 그랬나 봐요. 근데 1911년에 안악 사건이라고 하는 걸로 안악이 그 지역 이름이잖아요. 네, 그 사건에서 그 지역에서 이제 지식인들 그러니까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체포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체포하는 사건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제 걔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일본의 왕을 죽이려고 하는 작당 모의를 했다라는 혐의로 한 160명 정도 되는 지식인들을 잡아가둡니다. 네. 그 잡아가두고 그 혐의가 모임하는 거 있잖아요. 모임할 때마다 어떤 그 구체적으로 어떤 날짜에 누구를 죽일 건지 막 이런 것들을 적어놨다라고 하는 걸 날조를 합니다. 날조를 가짜 서류를 만들었다는 가짜 거지. 서류를 잡아놓고 아주 모진 고문을 합니다. 와. 모진 고문을 하면서 이 가짜 서류 너네가 만든 거 맞지? 막 이럽니다. 그러면서 몇 명 더 불어. 같이 운동한 놈들 더 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아무도 안 불어요. 아무도 진짜 단 한 명도 여기서. 근데 그거를 한 것도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기 위한 모임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만주의 어떤 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서로 비밀리에 모였던 건 맞는데 그걸 다 체포를 해가지고 여기서 일본의 황제를 암살하려 한 계획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날조를 하는 거죠. 그래놓고 불어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최고 지도자였던 요때 당시 최고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둘째 정도가 이제 우리끼리 했다. 사실은 우리끼리 한 게 맞다라고 시인을 합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나머지는 죄가 없다라고 하면서 시인을 결국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재판정에서 이 위에 지도부 쪽은 사형 선고가 되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뭐 30년형, 15년형 이런 식으로 선고가 되는데 김구 선생님이 15년형을 받습니다. 생각보다 일단 그 중에서는 많지 않았네. 저 말단은 그냥 뭐 풀려나기도 하고 6개월형도 받기도 하고 이랬는데 간부였다 이거죠. 15년형을 받았다. 완전 그래도 사형을 받지는 않았네. 15년형을 선고를 받고 복역을 하는데 이제 그 인천 항만 건설 현장에서 이제 그 항구를 짓는 공사를 복역하는 중에 노동을 시켰거든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노동을 시켰는데 거기서 이제 공사 노역을 그러려고 잡아간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4년 정도 복역을 하고 이제 형이 감형이 돼가지고 추록이 됩니다. 이때 이런 일은 비일비재했어요. 뭐 15년 때려놓고 잡아가다 놓고 고문하고 괴롭히다가 너 나을 거 없으면 나는 그냥 내보내고 감형시켜서 추록하고. 그래서 이제 1915년에 추록을 해서 이제 다시 농촌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농촌 계몽운동이 힘쓰세요. 이제 농민 여러분 글을 아셔야 됩니다. 농민 여러분 알아야 안 당합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교육을 농촌 계몽운동을 열심히 했죠. 그로부터 4년 뒤에 1919년이 되면 3월 1일 날 1919년 3월 1일 날 3.1운동이 일어나죠. 상하이 3.1운동 후 3.1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농촌에서 3.1운동을 같이 대한독립 만세를 열심히 외치셨겠죠. 그때 당시에 이제 여러 독립운동가 분들은 사실상 만주나 중국에 가 있었는데 일단 김구는 국내에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감옥에서 추록을 하고 나서는 외국으로 안 나가고 농촌 개봉운동에 힘쓰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3.1운동을 막 열심히 한 다음에 상하이에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진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제 상하이로 건너갑니다. 그냥. 처음부터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이게 아니에요. 함께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함께 시작한 분이 아니에요. 우당 이혜영 선생은 아예 반대를 하셨고
거기 이제 열시다라고 했던 분들 중에 이제 뭐 안창호나 이승만, 뭐 신채호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김구 선생님은 국내에 있다가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건너가세요. 건너가고 나 임시정부 문직이라도 시켜주소 하고 가는 거죠. 아 그래 그 멘트 들으니까 기억난다. 네, 임시정부 문직이라도 시켜주소 하고 갔는데 이제 임시정부 조직에 아예 참여가 되고 이제 뭐 경무국장 지금으로 치면 국정원장이에요. 뭐 내무총장 지금으로 치면은 뭐 그 행정부 행정자치부 장관쯤 될 거예요. 네. 국무령 지금 이런 거를 이제 역임을 이제 이렇게 시간 순으로 한 거예요. 네. 그럼 이제 19년부터 참여를 했으니까 어쨌든 스타트부터 함께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아예 시작부터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 임시정부 안에는 계속된 갈등이 있잖아요. 이데올로기적 갈등 혹은 독립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맞다라는 거에 갈등. 예를 들면 신채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무장투쟁을 해야 된다. 폭력으로 투쟁을 해야 된다.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외교 독립을 해야 된다. 외교를 통해서 우리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외쳤던 사람. 이런 게 갈라져가지고 자꾸만 싸우는 걸 봤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좌익이 어떻고 우익이 어떻고를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중도였거든 김구는. 중도 중에서도 약간 우파에 가까운, 그러니까 민족주의에 가까운, 사회주의 쪽으로는 안 가는 중도 우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도 우파 사람들 중에 이영 선생님의 동생이었던 이시영이나 그다음에 뭐 그 무장 투쟁을 굉장히 외치셨던 이동영이나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기투합을 해서 28년에 이제 한국 독립당을 조직을 하고 이때가 되면 임시정부에는 이미 이승만이가 사고를 여러 번 쳐놨기 때문에 신채호 선생님 없고요. 안창호 선생님 없고요. 임시정부에 참여했던 많은 인사들이 안 할란다고 떠났던 시기예요. 약간 뒷수습이네 그러면. 그치. 이미 다 떠나버린 거야 임시정부에서. 이승만이도 떠났어. 그래서 지금 김구 선생님만 남아가지고 수습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시영, 이동영을 모아서 한국독립당을 만든 거야. 그래야지 이제 조직 총재가 되겠지. 그럼 임시정부에는 이제 이시영, 이동영, 김구 이런 사람만 남아 있는 거야. 임시정부라고 할 수는 있는 거야? 그렇지. 할 수는 있지. 왜냐면 명맥은 유지하고 있는 거니까. 이 신채호 선생님, 이영 선생님 이런 사람들 이미 나가서 의열단 만들고 뭐 이런 거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임시정부의 명맥만 유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김구 선생님은. 그래서 이제 의열단들이 단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임시정부도 활동을 좀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31년에 이제 김구 선생님이 한인애국단이라는 걸 만들죠. 야 31년. 3.1운동이 19년이었는데 31년. 한 12년 정도 지났죠. 와. 12년 동안 임시정부를 지켜왔던 거예요. 여전히 임시정부예요. 그 임시정부 산하의 조직으로 한인애국단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 거예요. 12년. 12년 동안 임시정부 안에서 찢고 뽑고 싸우고 이승만이 사고 치는 것도 보고 막 한 거예요. 이승만이 사고는 알고 계시죠? 미국 우리 독립시켜주면은 미국 네가 하자는 대로 다 해라 뭐 이런 편지 쓴 거. 돈 받아먹고 돈 받아먹고 나른 거. 뭐 아무튼 그런 이제 사고를 다 보고 이제 이 안 된다 하신 거죠. 그래서 안 된다 해갖고 다 나가버리고 남아있는 임시정부를 김구 선생님이 지켰잖아요. 그래서 그 임시정부 안에서 이제 한인애국단이라고 하는 거를 활동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조직을 하는데 그럼 이제 한인애국단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 활동이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군대도 만들었고요. 신문도 찍어냈고요. 그다음에 독립운동하기 위한 자금도 모으고요. 연락도 하고요. 그 뭐 국회 형태도 만들고요. 정부 형태도 만들고요. 사법부 형태도 만들어서 여러 가지를 해보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그 활동들은 지금 어려우니까 굳이 다룰 필요 없고 한인애국단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일종의 지금의 국정원 같은 걸 만든 거예요. 국정원 같은 걸 만들었는데 이 이제 한인애국단이 뭐냐? 비밀 공격 조직을 통해서 주요 인물을 제거하는 거를 목표로 하는 활동이에요. 주요 인물을 제거한다. 예를 들면 조선총독.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단체들이. 의열단 지금 공부하는 거의 다 똑같다고 보면 돼. 의열단 어제 그 지난번에 보면 다물단, 흑색공포단 다 비슷한 거예요. 다 죽이자. 근데 교과서에 있는 단체는요. 다물단, 흑색공포단은 안 나와요. 의열단과
한인애국단인 네. 거예요. 의열단은 김원봉 선생이 만든 단체고요. 한인애국단이 김구 선생이 만든 단체예요. 네. 어쨌든 주기자잖아 주장은. 그렇습니다. 주장은 주기자입니다. 대테러 업무를 담당하신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의열단은 의열단만의 조직인 거고 한인애국단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조직인 거예요. 아 예. 그래서 김구 선생이 만들었는데 자 그때 당시에 임시정부의 국무령이었던 김구가 중심이 되고 김석, 뭐 이수봉, 이유필 몰라도요. 간부였어요. 간부 조직으로 딱 이렇게 있고요. 그 밑에 단원이 중요합니다. 네. 직접적인 어떤 테러 활동을 했던 단원들 유상근, 유진만, 윤봉길, 이덕주, 이봉창, 최흥식 등이 단원으로 있었어요. 네. 윤봉길. 이 이제 단원들이 다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윤봉길 의사는 성공을 했고요. 실패를 하셨죠. 나머지 분들은 실패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잘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숨 다 걸고 알아야지. 다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실패를 했고, 왜냐면 뭐. 실패하고 다 사형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실패가 아니지.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활동을 한번 31년에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네. 만들자마자 연말에 만들자마자 1월 8일 그 연말에 이봉창 대원을 네. 이제 일본의 그때 당시에 국왕 네. 지네들은 천황이라고 부르는 우리는 일왕이라고 부르죠. 그거를 이제 암살하기 위해서 동경으로 비밀리에 잠입을 시켜요. 네. 이봉창을 잠입을 시켜요. 이제 연말에 갔잖아요. 32년 1월 8일 날 이제 계획을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일본 국왕이 히로히토 국왕이거든요. 이제 만주의 일본 놈들이 그때 당시에 괴뢰국 우리나라다 하면서 이제 국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중국 침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해가지고 그거를 만든 거를 이제 기념하는 기념식을 도쿄 교회에서 이제 군인들 딱 사열해가지고 왜 네네네. 걷기 하고 총 하늘로 쏘고 하는 그런 행사 있죠. 그 행사에 일본 국왕이 이렇게 참석을 했다가 이제 집에 가는 길이죠. 궁으로 이제 돌아오는 길이에요. 네. 궁궐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궁궐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사쿠라다 문이라고 하는 문을 지날 때 그 문을 향해서 이봉창 의사가 폭탄을 던진 거예요. 빵 터졌죠. 폭탄이 빵 터졌는데 주변 사람만 피해를 입고 국왕 살해는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10월달에 사형. 잡혀갔네. 사형. 생각을 한번 해봐. 지금 우리나라도 재판을 하면 사형을 선고를 받으면 항소를 하고 또 사형을 계속 그래도 사형이다 하면 상고를 하고 3심을 하잖아요. 그럼 2, 3년은 걸려야 정상이잖아요. 그런 게 있겠노. 뭐 때문에 뭐 그렇게 들어주겠노. 그 자리에서 안 죽이기 천만다. 1월 8일 날 던졌고 10월에 사형. 바로 집행.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중국 입장에서는 봐봐요. 얘네가 중국 침략을 공식화를 해가지고 와 하는 이런 행사를 할 때 폭탄을 던졌잖아요. 중국 국민일보가 이제 한국인 이봉창인 일황을 저격하였으나 불행히도 명중시키지 못했다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을 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되게 또 그게 그죠? 네. 이런 걸 합니다. 그럼 10월달에 사형을 당했다 그랬는데 사형 당하기 전 32년 똑같은 연도예요. 4월 29일 날 또가 이때 4월 29일이면 뭐냐면 이 일본 놈들이 이제 중국 침략을 공식화를 했으니까 실제로 침략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군데 전투에서 일본 놈들이 이겨요. 그래서 이걸 와 이겼다, 전승했다 이러면서 이제 전쟁에 승리한 걸 기념할 겸 그리고 또 일왕이 생일이었어요. 생일. 그 와중에 또 생일 챙기고 있네. 4월 29일 생일. 일본 왕은 일본 국내에 있지만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중국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일본 놈들이 야 우리 승리한 거랑 우리 고국에 계신 황제 폐하 생일을 기념하자 이러면서 이제 공원에 모여가지고 이제 또 왕의 생일을 왜 기념해? 왕이라서. 왕이면 또 다른 아니 대통령의 생일을 기념하진 않잖아. 그렇지. 얘네들 입장이 명절인 거죠.
북한이야 뭐야?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제국주의니까. 황제의 생일을 기념하자 이러면서 이제 이 기념 이름이 이제 천장절이라 그래가지고 진짜 가시가시 다 만들어. 왜 그거 있잖아 김일성 생일을 태양절이라고 그렇지.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북한이야 뭐야. 천장절 기념식장 행사를 인여시 네. 행사를 와 중국이 기분 나빠요. 중국의 한가운데 하는 거야? 중국에서 하는 거예요. 기분 겁나 나쁘지. 중국 훈커우 공원에서 하는 거예요. 야, 침략 당해가지고 진 것도 억울한데 지금 생일 파티 하고 있으면 진짜 짜증나지. 그렇죠. 그 승전 기념을 이제 그거를 하는 자리에 우리 한인애국단 소속 윤봉길 의사가. 중국은 뭐하냐? 전쟁에 졌잖아. 전투는 했지. 졌잖아.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던 게 우리나라만 있는 거지. 의열단, 한인애국단만.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은 그냥 동동한 전쟁 중이었던 거고 우리는 일본의 속국으로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독립을 하기 위해서 누구는 전쟁은 열심히 해라 하지만 우리는 독립을 하겠다 뭐 이런 거야. 근데 중국도 사실 대테러 활동을 하는 블랙 요원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그냥 우리가 모르는 거겠지. 우리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거지. 어쨌든 네. 이 윤봉길 의사가 거기 잠입을 해가지고 시기 거행되는 도중에 도시락에서 폭탄을 탁 떠내가지고 단상에다 탁 던진 거죠. 그랬더니 자 대장이었던 시라카와 사령관, 그다음에 이제 부장이었던 육군 대장이었던 우에다, 네. 그다음에 해군 중장이었던 노무라,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 머무르고 있는 외교관 대사 시게미스, 무려 7명을 현장에서 즉사시켜버려. 다 죽었어? 중상을 육해공 대장들이 그렇지. 죽거나 다치거나. 와, 그렇지. 대박인 거죠. 대박. 바로 잡혀가겠다. 바로 잡혔죠. 바로 사형입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이를 보고 2억 중국인이 못하는 일을 한 사람의 한국인이 해냈다. 그러니까 너 뭐하냐고. 라고 하면서 이게 한인애국단 소속인 걸 알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중국 장제스 정부가 이 지원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함께 간다. 한중 연합작전을 그때부터 꾸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32년에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32년 일이거든요. 33년에 김구가 난징으로 가요. 중국 난징으로 가서 그때 당시에 중국의 수장이었던 장제스를 만납니다. 만나서 내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령이요. 한인애국단의 단장입니다. 그러냐고. 알고 있다고. 반갑다고. 원하시는 게 뭐냐고. 다 들어드리겠다고. 중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들어드리겠다. 탁 하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한국인 무관학교를 지어주세요. 네. 그래가지고 일본하고 전투하는 방법은 이렇게 합시다. 그럼 이제 회의를 하는 거죠. 합의하고 악수 딱 하고 나오는 거죠. 요 시기에 이제 김원봉은 이제 그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 만들어 가지고 중국 정부랑 또 서로 합의를 해서 일본하고 전투를 벌이고 있는 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이 현상금 원투로 김원봉을 하는 거죠 지금. 복을 터지는 거야. 육해공군 대장 다 죽였지. 그러니까. 야, 그게 육해공군 대장을 다 죽인 줄 몰랐어. 다 죽였어요. 일본 말로 시라카와 시레칸, 우에다 육군 타이초, 노무라 카이군 주조 다 죽인 거지. 야, 진짜 큰일 하셨네. 큰일 하셨지. 윤봉길 의사 진짜 큰일 하신 거야. 그냥 뭐 행사에 폭탄 던졌다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육해공군 대장들을 다 죽였어요. 죽으는 엄청 그걸 타격 입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일본 그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인 거고 중국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고마운 거지. 해줘야지. 그러면 뭐든 해줘야지. 그래서 이제 학교도 짓는 것도 이제 우리는 돈이 없었거든요. 그냥 돈이 없지 가오는 있었거든요.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중국한테 돈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하고 그래서 이제 35년이 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김구랑 이시영 이동경만 남아 있으니까 뭘 이게 추진하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이제 당 이름도 또 바꿔봐요. 한국국민당이라고 하는 당 이름도 바꿔보고. 근데 여전히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는 이데올로기 사이도 찢어져 있고. 그게 진짜 참 맞지. 그때
힘든 거지 아무래도. 뭉쳤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회주의 하는 애들하고는 도저히 뭉쳐지지가 않으니까 김구 선생님이 민족주의 하는 사람들끼리라도 뭉치자라고 해서 단일 대우를 형성하자라고 해서 사람들을 모아요. 모여라 해가지고 이제 민족주의자들 단일 조직인 한국독립당을 만들고 네. 자기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 자리에 이제 최고 이제 지금으로 지금 대통령 자리에 이제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00 이제 그 40년대거든요. 이때가 네. 이제 독립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5년 남았어. 네. 40년이 딱 됐을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 딱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어요. 끝까지 이끕니다. 41년이 되면 근데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게 일본 놈들이 중국 침략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연합해서 싸워도 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 옮겨야 돼. 아, 본거지를. 네, 상하이만 쭉 있었던 게 아니에요. 네. 아. 네. 계속 중국 중심으로 점점 이동합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이 충칭이거든요. 충칭. 충칭이라는 곳까지 이동해 와요. 그래서 관광 상품에 그런 것도 있어요. 임시정부 이동하는 거 따라서 관광하는 것도 있어요. 중국에서. 상하이 그리고 마지막에 충칭. 사이에 뭐 난징도 있었고 다롄도 있었고 막 그렇거든요. 가자. 가보고 싶다. 코로나 끝나면. 어쨌든 충칭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41년이 되면 네. 근데 우리나라 한반도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거잖아.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일본이 한반도에서부터 침략을 했기 때문에 점점 중국 중심으로 들어가는 게 대륙으로 들어가는 거죠. 피난 가는 느낌인 거지.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충칭으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충칭으로 옮길 때 요거를 계속해서 통솔을 하신 거죠. 주석으로서 통솔을 해서 이제 한국광복군이라고 하는 군대를 조직을 하거든요. 군대를. 왜냐하면 정부가 있으면 군대가 있어야 되는데 임시정부니까 군대다운 군대가 지금까지는 별로 없었어. 근데 이제 일본하고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군대가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의 협력을 받아서 군관학교도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조직을 합니다. 그 군대가 한국광복군이고요. 한국광복군의 총사령관 자리에 지청천 장군을 앉힙니다. 지청천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거든요. 네. 군이 그 전투 되게 잘하셨어요. 그 사람은 어디다 나타난 거지? 지금까지 계속 그 이제 독립운동은 했죠. 여러 군대를 이렇게 다니시면서 지청천 장군을 임명을 하고 그죠? 이제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네. 여기 약간 감동적인데 드디어 일본한테 야 한판 붙자 선전포고를 하십니다. 이제 국가 대 국가로서 한판 붙자 이렇게. 그게 가능하나? 스케일이 안 되는데 한 거예요. 우리가 뭐 영토가 있어, 국민이 있어, 뭐가 있어 없는데 대한민국 정부다 우리는. 라고 하면서 대일 선전포고를.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그때 나온 거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 1919년에 만들어졌지. 대한민국. 네. 1919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 이름은 임시정부라고 이 이름은. 근데 이제 대한민국 정부다 우리가 대일 선전포고를 하겠다. 싸우자 하는 거예요. 와. 덤벼라. 싸우러 가겠다. 뭔 배짱이지? 탁 하고 이제 군대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훈련했다 이거야. 덤벼라 싸우자 이거지. 그러면서 이제 낙하산 부대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이제 조선으로 상륙을 하겠다. 침략을 딱 해가지고 조선 총독부 폭파하고 막 여러 가지 이제 계획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이제 한국으로 조선으로 침략을 우리가 침략이 아니지.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44년이 돼요. 44년 4월에 이제 임시정부 주석으로 다시 선출이 되거든요. 한 번 더 선출이 된 거지. 네네. 주석으로 선출이 돼서 자 이제 우리가 조선으로 들어갑시다 하고 있는데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다가 던졌지. 원자폭탄을 빵빵 투하를 한 거죠. 모르고 빵빵 해가지고 이제 일본 놈들이 무조건 항복하문이다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공작전을 못한 거예요. 그걸 했다면 우리가 이제 승전국 자격으로 당당하게 우리나라의 정부로서 들어왔겠죠. 미국이
혹은 소련이 딴소리 못했겠죠. 그 참 그 간발의 차가. 그래서 내가 일본 놈들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야. 좀만 더 참지 이 새끼들. 아이씨. 아 못 참아서 용서를 못하는 거야? 아니 그동안 우리를 괴롭힌 것도 용서할 수 없지만 끝까지 마음에 안 드는 거지. 끝까지 모든 그 일거수일투족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정말 그게 간발의 차였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한 1년만 더 참지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임시정부 주석이었으나 8.15 광복을 맞이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비운의 인물이다. 그쵸? 너무 슬프다. 그 미군정이 들어왔는데 군대 정부가 네. 우리나라의 남한으로 들어오고 소련의 군정이 이제 북한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때 이 미군정이 임시정부를 정부로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조선 땅엔 정부가 없다라고 한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로서 상하이 충칭으로 다니면서 정부로서의 역할을 해왔는데 들어와서 이제 영토만 주가 있다 없다 할 권한이 있나 미국 저가? 그들이 독립시켜줬다 이거지. 정부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엔 평화유지군의 입장으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야 된다. 이 입장인 거예요. 뭐 물론 그 속내는 잠깐만요. 여보세요? 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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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반품이요. 그 팀원에서 연락이 안 갔구나. 그 물건이 안 와가지고 환불 요청을 한 거였었거든요. 네네. 네네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오케이. 어쨌든 그래서 미 군정은 임시정부를 정부로서 인정을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구 선생님은 그냥 개인 자격으로 귀국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네. 아 그게 진짜 좀 그렇죠. 이때까지 했던 모든 임시정부로서의 활동을 다 부정당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그냥 모든 과정에 노력을 하셨으나 끝이 이렇게 났다의 느낌이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또 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 이 바퀴가 그때 또 시작이 된 거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게 너무 답답한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 독재 정부를 몰아내고 난 다음에 새로 만들어진 헌법에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87년에 6월 민주항쟁으로 전두환 정부를 쫓아내고 새로 만들어낸 헌법에는 전문에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구 선생님의 활동은 이제 그 후손들이 부정하고 있진 않아요. 그럼 뭐해? 지금도 부정하고 있잖아. 뭐. 그래서 이제 다행스러운 부분은 그렇다는 거죠. 이제 후손들이 모르면 진짜 문제인데 후손들이 모르진 않아요. 막 김원봉 선생이나 오당 이혜영 선생은 모르잖아 사람들이. 아 그러니까 봐봐 이 정도 해줘야 안다 이거잖아 지금. 그렇지. 김구 선생 정도 해줘야 후손이 아는 거잖아. 마음이 근데 아프죠. 그거 봐 지금 몇 년이야 이게 한 40년 시기를 내가 임시정부 맞죠. 문직이라도 한다부터 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그 다 떠난 임시정부 지켜가며 맞아. 이렇게 꾸역꾸역 다 지켜가며 광복을 받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맞지. 또 씨 나라 뭐같이 되고 뭐같이 말을 막 여튼 그 이때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제대로 그 미군정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정부가 없다고 봤으니까 나머지 국민들도 혼란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민성은 진짜 대단한 게 이때 국내를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또 독립운동가가 있었으니 그분이 누구냐면 여운형 선생이거든요. 그것도 들어봤는데. 몽양 여운형 선생인데 몽양 여운형 선생은 이제 역시나 중도 우파셨어요. 네. 거의 중도였어요. 중도 우파셨는데 어쨌든 이 여운형 선생은 국내에 계시면서 일본인들이 다 나갔을 때
뭐 하셨냐면 전국에 이제 건준위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건국준비위원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나라가 이제 나라다운 모습을 갖추려고 하면 일단 치안이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주민자치를 주민들끼리 지금 이 나라도 국민들 대단하네 정말. 이 상황에서 막 강도질하고 약탈하고 해도 경찰이 없잖아요. 그치. 지금 저 미국 보세요. 개판이잖아. 우리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다 자치들이 자경단이라고 하는 걸 꾸려가지고 자치경찰단이라고 하는 꾸려가지고 굉장히 약탈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네. 일본이 쫙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나서 약탈이 한 건도 없었어요. 여운현 선생의 건준이와 준비위원회가 갖춰가지고. 야 대박이다. 야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미군정이 말하는 너네는 정보가 없으니까 우리 군정이 한 몇 년간 필요 없네. 통치를 해야 돼. 이게 말이 성립을 안 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혼란스러운데 와가지고 도와줄 게가 아니었잖아. 잘하고 있는데 주가 차지하고 싶으니까 한 소리 아니야.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런 여운형 선생도 있었고요. 김구 선생은 김구 선생 나름대로 이제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긴 했으나 이제 그래도 독립은 했으니 자기네들이 말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짜증난다. 그 한국 독립당의 위원장으로서 한국 독립당의 위원장으로서 이제 한국에서 활동을 하는 게 정치 활동을 하는 거죠. 일종의 정치 활동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모스크바에서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결정이 납니다. 뭐라고 결정이 나느냐? 미군정과 소련 군정이 이제 신탁 통치를 한다. 네. 이렇게 결정이 납니다. 그거에 이제 반대 운동을 주도하셨어요. 김구 선생님은 진짜 필요 없었는데. 이 새끼들이 진짜.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런 것들 때문이었다고 봐요. 저는 그 이후에 되게 혼란스러워지기는 해요. 여기저기서 뭐 파업도 하고요, 폭동도 일어나고요. 네.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죠. 네. 제대로 갖춰지지가 않으니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오히려 그치. 가만히 냅뒀으면 더 빨리 갖출 수도 그렇지.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신탁 통치 해야 된다, 아니다로 이제 완전 이제 정반반으로 갈라져 가지고 굉장히 큰 시위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남북이 찢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남북이 찢어지게 되는 거를 막아보고자 김규식 올라가셨고 이런 분들이 이제 북한으로 가가지고 네. 왜냐하면 김규식 이런 분들은 사회주의하고는 안 맞는 분들이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으로 가서 여러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러지 말자. 합작을 하자. 좌우 합작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마다 이승만이 저 뒤에서 남한만 단독 선거합시다. 그러니까. 저러고 있는데 우리가 누구랑 어떻게 합의를 하냐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이승만 개새끼 진짜. 죽여버려, 진짜. 여보세요. 교육방송이라고요. 여보세요. 아니 괜찮아. 그건 알아야 돼. 애들도 이승만 개새끼. 진짜. 그 이제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를 실시한다라고 하는 유엔의 결의에도 반대를 하셨어요. 끝까지. 그래서 이제 참여를 아예 안 하시죠. 이 선거에. 국회의원 선거에 안 나가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나 결국 48년 5월 10일에 국회의원 선거를 하죠. 네. 국회의원 선거를 해요. 이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임시정부 인사, 김구를 필두로 하는 임시정부 인사들은 대부분 선거에 나가지 않습니다. 이때 한 200명 정도 되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 분리된 정부를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죠. 참가를 거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승만 계열의 사람들이 대거 당선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대통령 간선제였거든요. 네. 국회의원들을 뽑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이승만으로 선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수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통일정부 수립해야 된다는 걸 외치고 북한하고 정치회담을 계속해서 열었으나 실패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부 수립에 참가하지 않고 중간파로서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계신 거예요. 지금 48년 5월, 7월, 8월 이렇게 5월, 7월, 8월 이제 5월에 국회의원 선거하고 7월에 헌법 만들고 8월에 공식적으로 정부가 출범을 한단 말이에요.
이 시간 동안에도 김구 선생님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계속 외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눈에는 어때요? 싫지. 눈에 가시죠. 그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그로부터 1년 뒤 49년 6월 29일 날 김구 선생님이 계시는 곳에 이제 경교장이라고 하는 곳에 계셨거든요. 그 곳에 이제 육군 포병 소위 안두희가 침투를 해서 총으로 쏴서 김구 선생님을 미친 암살을 하죠. 근데 여기도 굉장히 미심적인 부분이 많아요. 여기 안 적혀 있는데 요거는 지금부터는 설입니다. 알겠죠? 지금부터는 설이에요. 자, 지금부터는 설이에요. 네. 여러분 설이라고 했습니다. 그 뭐 보수면 그냥 듣지 말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안두희 육군 소위가 지금 이 나라에 경찰이 있어요. 정부도 공식적으로 나왔고요. 다 있어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총격전이 있었어요. 경찰이 와야 돼요. 먼저 신고도 경찰한테 갔고요. 근데 육군이 먼저 옵니다. 어떻게 알았지 이것들이? 쥐가 했다. 어떻게 알았지? 그건 모르죠. 그 육군이 니는 제발 방송에서 있잖아. 니는 정말 내를 잘 몰아간다. 딱 진짜 지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게 만들어 놓고 지는 이미지 관리하고 내만 이상한 사람들. 그래 또 해봐라 그래. 내가 네 맛대로 그냥 해줄게. 좋아요. 육군이 네, 이래서 누나랑 방송을 좋아해. 육군이 안두희를 체포해서 육군본부로 데리고 갑니다. 경찰이 잡아가가지고 안두희가 김구를 살해한 사람이라며. 죽은 사람이네 그러면. 그 안두희는 육군 소령이었단 말이야. 육군 소위였단 말이야. 육군 그렇지. 소위. 육군 소위였는데 이 육군 소위를 육군이 체포를 합니다. 알았네. 그래 보이죠. 먼저 데리고 온 거지. 경찰이 데리고 가기 전에. 그건 뭐 그러니까 공식 문서에 모르는 걸로 됐다. 그러니까 어쨌든 육군으로 끌려가고요. 경찰이 체포를 했다면 정식으로 재판을 받았다면 이제 군사 재판이 아니라 그렇지. 재판을 받았다면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으나 육군의 재판을 받고요. 이것도 사형 선고를 해야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총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김구 선생을 죽인 거였다고? 그러니까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네. 경교장이라는 곳에서. 네. 이게 또 웃긴 게 이 안두희 소위가 다방에 있었거든요. 김구 선생님의 동선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 앞 다방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나와가지고 김구 선생님이 있을 곳에 정확하게 들어가서 인사하고 총 쏘고 정확하게 내려오고 육군한테 체포가 돼서 꼭 무슨 동선이 준비하고 있었네. 짜져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잡혀가고 재판받고 풀려납니다. 다 짜놨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안두희가 술만 먹으면 내가 이승만한테 어떻게 했는데 뭐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승만 이 이후에 애가 약간 페인이 되거든요. 좀 더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줄 알았는갑지. 근데 좀 살다가 애가 이승만한테 팽당해 정치적으로. 그래서 내가 이승만한테 어떻게 했는데라고 하면서 막 이제 그 김구를 누가 죽였는 줄 알아? 막 이런 이제 술 먹고 막 이제 횡설수설을 이승만 얘기가 막 나온다라는 거죠. 이 설이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그러다 얘가 어떻게 죽는 줄 알아요? 상상 이상의 개새끼네 진짜. 그죠. 상상 이상의 나쁜 놈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택시 기사한테 맞아 죽거든요. 안두희가. 꽤 오래 살았어 얘가. 근데 택시 기사한테 맞아 죽는데 그 택시 기사는 이 택시 기사가 어떤 사람이냐? 김구 선생님을 죽인 범인이 안두희라는 건 세상 사람 다 안단 말이에요. 이 택시 기사도 알고 있었겠죠. 자기가 언젠가는 안두희를 만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택시 기사를 하다 보면. 그래서 항상 그건 또 무슨 말이지? 정의의 봉인가 정의의 맹가 해가지고 그 나무 이 몽둥이를 항상 택시에 갖고 다니셨대요. 이 택시 기사가. 그 안두희를 만난 거죠. 때려 죽이셨대요. 국가가 못한 일을 일개 택시 기사가 하셨습니다.
그것도 이승만 짓 아니야? 안두희를 죽인 것도? 아니 몰라. 나는 이 택시 기사를 그냥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아 그래? 아니 저 놈을 더 살려놨다가 진짜 언젠가 한번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왜냐면 이승만 하야하고 한참 뒤에 일이야. 야 전생에 되게 원수였나 봐. 아무튼 와 아니 진짜 거기서 진짜 댕한데? 안두희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육군 소위 안두희한테 암살을 당하신 김구 선생님은 이제 국민장으로 아니 장례를 치르시고 어쩜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영광이 하나도 없냐고. 지금의 저기 국립공원 있잖아요. 국립묘지 효창공원. 네네. 네 이제 안치돼 계시고요. 김구 선생님의 저서로는 이제 백범일지가 있죠. 그리고 62년 박정희 정부 때 건국 훈장, 대한민국장 주서가 박정희 되셨어요. 때 받은 것도 또 신기하네. 그래서 아니 박정희도 김구 선생님은 뭐라 못하지. 박정희는 그래도 임시정부를 인정했나 보지. 그런 셈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김구 선생님이 해왔던 모든 이제 독립운동을 부정할 수 없죠. 월북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아, 이 독립운동은 처음 들을 때는 약간 무용담처럼 그냥 재밌었거든.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요즘 너무 힘들어 독립운동 때문에. 내가 마치 독립운동 하는 사람처럼. 왜냐하면 끝이 좋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라기보다 이 후손들이 독립운동에 대해서 다시 빨리 맞아요. 정리를 해줘야 될 역할이 너무나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이제 뭐 할 수 있을까? 우선은 젠장 진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진짜. 우선은 기억이죠. 기억. 그러니까 나는 기억을 하면 되는데. 그리고 알려야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 자식들은 똑바로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 세대에서 바꿔놔야 되는데 인식을 알려야지. 교육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알리는 작업을 해야죠. 제가 이번에 이제 경주를 갔다 왔잖아요. 거기 이제 그 뭐 황룡사 터라든지 네네. 감은사 터라든지 이런 터를 가면 좀 아쉽거든요. 후손들은 몰라요. 왜냐면 여기가 왜 터밖에 남지 않았는지. 그렇지. 이제 몽골의 침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다 불타버려 가지고 만약에 여기가 진짜 웅장하게 남아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약간 좀 쓸쓸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그리고 이제 또 열받는 게 불국사도 갔거든요. 불국사 이제 다보탑에 귀엽게 생긴 사자상이 원래는 4군데 다 있어야 되는데 한 군데만 남아 있어요. 근데 일본 놈들이 떼간 거거든요. 쌍놈들이죠. 그런 거. 그건 뭐 한다고? 여러 가지 문화재들을 약탈해 갔어요. 그리고 이거 말뚝 박아 놓은 거. 네. 그러한 것들을 후손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거지. 불상 목 잘라놓고. 네 맞아요. 그 경주 국립박물관 가면 목 잘린 애들이 주르륵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거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 독립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의 중요성이. 그러니까 너 좀 뭐 좀 해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상 또 뭘 어떻게 해. 더해 뭘 좀 해봐. 미칠 것 같아. 근데 이제 자꾸만 알리는 작업들을 해야 돼요. 알리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잘 알려져 있고 백범일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베스트셀러잖아요. 그건 무슨 내용이야? 그냥 그 김구 선생님의 일대기예요. 김구 선생님 쓴 일기장이거든요. 백범일지가. 나 안 읽어봤다. 근데 이게 이 백범일지가 김구 선생님의 일기장인데 그 일기장만 읽으면 이제 그 일기장대로의 느낌을 다 온전히 느끼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김구 선생님의 일대기가 함께 중간중간에 추가되어 있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의 일대기 위인전처럼 김구 선생님의 일대기가 있고 중간중간에 백범일지가 삽입돼 있는 형태의 글을 읽어야지 그냥 백범일지만 읽어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왜 어린이들이 읽는 백범일지 이거를 제가 2번 읽었거든요. 어린이 때. 그래서 그 어린이들이 읽는 백범일지를 어른들도 읽으면 도움이 돼요. 훨씬 도움이 돼요.
읽어봐야겠다. 훨씬 도움이 됩니다. 지금 제가 한 얘기들이 거의 다 거기에 녹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은 없죠. 뭐 시라카와 사령관이나 우에다 육군대장이나 뭐 노무라 해군주장을 죽였다. 뭐 이런 건 없지. 그냥 성공했다. 그런 정도가 있죠. 그다음에 뭐 한국이 무관학교 설치를 장제스를 만나랑 협상을 했다. 이런 거는 백범일지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읽는 건 없죠. 그러니까 그거부터 읽고 또 백범일지를 따로 또 한번 읽어보면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중간 중간에 백범일지가 섞여 있을 수 있게끔. 그래서 김구 선생님 위인전을 한번 읽고 김구 선생님 일대기를 한번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백범일지를 읽으면 이제 도움이 된다는 거. 알겠습니다. 한숨 나오죠. 그래서 막 이 다음 주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독립운동 특집인데 8월 15일 날 강의를 이제 할 건데요. 8.15 때. 8월 15일. 8월 15일 토요일에. 광복절이라서 진짜 의미 있다. 의미 있는. 태극기 달까? 태극기 달까? 좋죠. 뒤에 이제 태극기 걸어놓고. 눈물. 하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독립운동가 특집으로 이번에 다룬 게 김원봉 선생이랑 지난번에 김원봉 선생을 했죠. 이번에 이제 김구 선생이랑 우당 이회영 선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백산 안희재 선생 경남의 독립운동가를 다뤄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을 다 한꺼번에 이렇게 토요일 날 강의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그러면 2시간 안에 안 끝날 수도 있겠네요. 참 독립운동. 이 친일파에 대한 분노와 함께 이거를 남한테 분노를 화살을 돌릴 일이 아니야. 우리가 지금 그죠?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게 일본 리거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뭐 일제 시대를 살았고 욕을 할 수 있지만 우리도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누굴 욕하겠어? 맞아요. 우리부터가 똑바로 안 하고 있는데, 우리부터 똑바로 알고 해야 남을 욕해도 욕하지. 독립운동, 3.1운동, 대한민국 만세, 일본 나쁜 놈이 이게 아니라니까. 왜 웃는데? 진지하다 지금. 아니 흐뭇해서 역자랄이 돼가고 있어요. 맞아요.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좋아요. 이거 보시는 분들도 요가 딱 모범 자세예요. 이 자세가. 그래야 공부를 할 때 더 감정이입을 해서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그냥 시험 쳐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근데 그건 그래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하니까. 요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의도를 생각하게 돼요. 이 사람이 이 말씀을 하실 때의 의도가 어땠나를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좀 더 와닿죠. 글을 읽었을 때. 우리 독립운동에 대해서 더 하자고요. 더 좀 잘 해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네가 좀 해봐. 뭘 하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믿을 건 너밖에 없고 나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내가 시킬 것도 너밖에 없고.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제가 지금 백산 안희재 선생 말고 누구를 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백산 안희재 선생을 다루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국권 피탈 과정 있죠. 국권이 뺏겨가는 과정. 그러니까. 약 한 10년간에 그거를 한번 다뤄볼게요. 그렇게 다루고 8.15 광복절 날 강의를 할 때 국권 피탈 과정을 쭉 한 번 더 강의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김구, 이회영, 안희재 이렇게 한번 엮어서 강의를 하면 2시간 안에 될까요? 2회차 강의 얘기한 거 아이가 니 지금. 뭐 그렇게 한번 어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번 계기로 내 나이 40이 되기 전에 이 생각을 했다는 게 어디야? 그럼요. 아니 지금 굉장히 훌륭한 자세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자세를 비꼬는 거 같지? 아니라니까. 잠깐만. 아니야. 아니 네가 칭찬하면 일단 있잖아. 아니야 지금 이상해. 그러니까 한국 사람 말을 끝까지 들어야 돼. 굉장히 훌륭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 자세를 끝까지 유지를 하셔야 되며 그 다음에 이제 안으로 넣어야죠 머릿속에. 그건 좀 힘든 일이야. 이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데 있잖아.
내가 지금 있는 것도 나오는 판국의 머리에서 그게 뭐라 그랬어요? 기억을 해야 된다고요. 이 감정만 기억하면 안 될까? 그래요. 네. 뭐 언젠가는 다 기억이 나겠지. 알겠지. 계속 밀어넣다 보면은. 그러니까 너의 역할이 크다. 지금 시즌 2 하고 있잖아요. 시즌 한 11 정도 할 때쯤 되면 이제 그래요. 잡담은 여기까지. 11 하면 너랑 나랑 나이가 어떻게 될지. 그 환갑잔치 할 때 이거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넘어갔다. 네. 오늘도 역시 이거 뒷부분 따로 잘라서 올리면 되게 웃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뒷부분만 다 잡담하는 열내고 있는 거 맞아, 이것만 맞아. 잘라가지고. 편집 기술에 이제 달려 네. 있습니다. 예고편 드라마 예고편처럼. 아 좋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열내면서 끝내네요. 네. 독립운동 태극기 사야겠다. 좋다. 태극기 주문할게요. 음흠. 태극기 걸어놓고 3.1 운동 만세 한번 외칠까? 3.1 운동이 아니구나. 대한 광복절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야 대한독립 만세. 되는구나. 그렇죠. 알겠습니다. 또 광복절 맞이해서 네. 8월 12일 날 여러분 문호에 강의 들으러 오세요. 아 그것도 있잖아. 준비하면서 더 하지 못하는 게 아쉬워요? 아쉬워요. 그러니까 사람은 얼마나 올까를 고민해야 되고 뭐 그 오시는 분에 대한 예우도 부족한 게 내 눈에 보이니까 그런 것도 좀 막 생각이 많아. 여튼 그렇습니다. 좀 처음이니까 그렇겠죠. 이제 그분들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랑 이렇게 협력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도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이제 네가 해왔던 강의나 뭐 이런 독립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던 것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뭐 같이 할 건 없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셔서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방송을 했었다. 경남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고, 그러니까는 좀 이렇게 관심을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더 진행이 된다면 또 좋은 네. 기회가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튼 할 일을 열심히 찾아보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을 사서 하고 있습니다. 네. 괜찮아. 포기했어. 네. 타고난 팔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진짜 안 끝낸다. 끝내야 되겠어요? 네. 여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12일, 15일 강의도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